자, 이어서 볼게요. 아까 우리가 노조법상 근로자는 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상대방을 봐야겠네. 상대방을 봐야 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사용자는 그냥 특정이 돼 있죠.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이거예요. 노조법상 사용자 같은 경우에 일단 조문이 없으시면 일단 여기 조문 노조법상 사용자 조문이 있잖아요. 제가 근로기준법상 조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잠깐 비교해 보시면 이제 근로기준법상 조문입니다. 써드릴게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 그러면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 행동하는 자까지는 들어가 있네요. 저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조항에 법 규정에. 근데 노조법상 사용자 보면 똑같아요. 개념은. 저기 우리 4페이지에 맨 밑에 보이시나요? 4번 이익대표자. 예. 요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랑 다릅니다. 요게 법조항에 있는 건 아닌데 요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랑 달라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초반에는 근로기준법하고 비교하면 이해가 하기가 좀 편하세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뭐예요? 특정됩니다. 왜? 나랑 면접 보고 나한테 월급 주네. 보이잖아. 눈에. 그죠? 그래서 얘는 조금 특정돼요. 우리 대표는 실질적으로 못 봤지만 우리 사업장 안에서 실질적으로 인사, 경영 관련해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회사 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를 본 적은 없지만 이 매장에서 실질적인 매니저 권한을 가지고 애들이 인사나 그리고 휴가 이런 걸 결정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봅니다. 그게 실질 사업주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형식적 사업주, 실질 사업주가 나눠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형식적 사업주는 인터넷에 뭐 치면 대표 누구 나오죠. 인터넷에 회사 이름 치면 대표 누구 나와요. 걔입니다. 즉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표기되어 있는 애. 실질 사업주는 누구냐면 사업주에 행위하는 자는 뭐냐면 사업경영 담당자나 이런 애들은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네이버에 쳐도 회사 대표의 이름 뜨지 않지만 갔더니 뭐다? 얘는 해외에 가 있고 얘네들이 국내에서 다 관리하는 애들입니다. 주로 많이 보는 건 인사권의 결정이 있느냐를 봅니다. 면접도 얘가랑 받고요. 월급도 얘가 결정하고요. 내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하면 얘가 만약에 계산해서 주고요. 휴가 갈 때도 얘한테 보고한다면 얘가 실질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확대죠. 이게 확장이에요. 확장. 자, 노조법상 사용자는 뭐냐면 하나가 더 들어가요. 왜? 우리 노조법상 사용자 노동조합 만들어졌습니다. 교섭을 요구했는데 노조법상 사용자 실질 여기 지금 네이버에 두드리는 애 있지. 얘가 나오면 땡큐죠. 근데 얘네야 개별적으로 컨택해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주로 우리 근로 조건, 뭐 임금, 휴가 이런 거 물어보겠지. 이거 실장님 저 여기 이날 휴가 써도 돼요? 이날 저 이렇게 근무가 좀 있는데 이날 연장 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죠. 이건 뭐예요? 아까 단체 교섭은 그 교섭 통해서 협약 체결되면 10,000명한테 적용되는 거야.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노조법상 사용자는 형식적 사업주 플러스 실질적 사업주 당연히 되겠고 하나 더 되는 게 위임받은 애도 돼요. 위임받은 애. 무슨 느낌이냐면 위임받아서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따 나중에 볼 텐데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생 초짜예요. 우리가 그냥 모여서 만든 거예요. 하나도 몰라. 노조법을.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할까? 우리 화물연대 파업할 때 누가 지금 뒤에서 서포트해줘요? 그렇지. 민주노총 같은 애들이 서포트해주죠. 교섭할 때 걔네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사업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요게 큰 틀이고 좀 볼게요. 그래서 범위가 좀 커요. 노조법상 사용자는 나올 확률은 많이 적어요. 많이 적어요. 왜냐하면 나올 거면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5페이지 보시면 사용자 개념 확장 있죠. 가로치고 써놓은 게 단체교섭 거부 혜택, 지배 개입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부당 노동 행위에서 사용자 상대로 문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대신 메인은 뭐다?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부당 노동 행위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독으로 나올 확률은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알아놔둬야지. 그래서 보시면 볼게요. 밑줄 그은 거 볼게요. 자, 일단 노조법상 사용자 정하는 걸 볼게요. 왜 정할까? 사용자를. 아까 봤습니다. 교섭하려고 정하는 겁니다. 협약 체결하려고. 그래서 노동조합의 상대방, 단체교섭 상대방 및 부당 노동행위 금지의 수규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사람들이 정당하게 노동상권 행위를 할 때 사용자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처벌받지. 그런 그 처벌을 책임지는 사용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저거예요. 부당노동 행위 금지했으면 그걸 지켜야 된다. 그 수규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려우시면 부당노동 행위 금지의 주체라고 하셔도 되고, 그렇죠? 노동조합이 부당노동 행위를 하진 않을 거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법 규정 보시면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사업주 외 행동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랑 똑같습니다. 이건 판례에서 잠깐 볼까요? 사업주 보시면 이건 뭐냐면 이건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거는 암기하지 마시고 이거는 상황이 이거예요. 여기였을 거야. 관악구청장이었을 건데 관악구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고 얘네들이 노동상권을 위해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엄밀히 말하면 얘네는 공무원 쪽이에요. 근데 얘한테 요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누가 돈 줘요? 얘네들? 관악구청장이 돈 주는 겁니까? 여기 누가 있어? 국가가 있는 거예요. 국가. 이해되세요? 자, 우리 행정하시죠, 우리. 행정은 똑같아요. 예, 행정청장이야, 예, 그냥. 총관리자는 누구예요? 국가면 국가. 국가가 세금 걷어서 지방세 걷어가지고 지방에 무조건 다 쓸 수 없어요. 얘네가 허가 받아야 됩니다. 기억하시나? 약간 이거 잠깐 이슈 쪽으로 가면 예전에 이재명 그 대선 후보가 옛날에 분당 지자체 모아가지고 자기가 돈 쓰겠다고 했는데 누가 컨트롤합니까? 국가가 컨트롤해요. 왜? 빈부격차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지역 편차가. 그래서 결국엔 이 돈 뭐다? 예산 어디서 받아오는 거야? 이거 쓰려면 여기서 받아오는 겁니다. 예산. 그러니까 얘네들 누구한테 주장해라? 국가한테 주장해라 이거예요. 판례가 그거다. 그냥 듣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실제 사업주가 누구다? 이 정도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밑줄 그은 거 볼게요.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의 권리 의무는 누구? 국가. 꼭대기로 가는 꼭대기. 국가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소정의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응한 상대방은 단체교섭 당사자 주위에 있다. 이렇게 국가. 넘어가시고 사업경영 담당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업주가 해외에 나가 있어서 한국에 있는 지사에 얘한테 맡긴 겁니다. A라는 사람한테. 야, 네가 다 관리 좀 해. 그런 사람을 사업경영 담당자라고 하는 거고 판례는 없어요. 3번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왜 행위하는 자. 자, 되게 특이하죠. 사업경영 담당자는 뭐예요? 우리 단어로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그냥 쉽게 보자고요.
그냥 경영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 거야, 얘는. 그냥 위임 받아서 했겠죠. 사업주한테. 근데 여기 보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해야 하는 자는 뭐예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행위를 하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일이 다 뭐 조그만한 것까지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실질 사업주의 지위를 주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뭐냐면 보시면 읽어볼게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라 함은 자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복리후생입니다. 복리후생. 그리고 노무관리 등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로조건의 결정입니다. 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 자, 일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오케이? 네. 인사, 관리도 내가 하고 일정 부분 이거 처리해. 이렇게 업무 지시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자, 4번 이익대표자를 보기 전까지는 앞에 건 뭐냐면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뭐냐면 사업주가 일정한 위임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익대표자는 형식적으로 위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얘가 하는 짓이 사업주로 봐야 되는 거야. 약간 포인트가 달라요. 앞에 세 개는 어느 정도 사업주가 야 이건 네가 해. 야, 앞으로 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관리는 일 팀장이 할 거예요. 일부서에 대해서. 이런 건데 4번은 뭐냐면 이익대표자는 그런 건 아닌데 얘가 하는 게 사업주인 겁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 해야 사업주로 볼 수 있느냐 이걸 보겠죠. 보시면 판례는 자 요거예요. 자 우리 사업주 판단하는 겁니다. 사업주 판단하면 뭘 건들까요? 인사권을 무조건 건들면 돼. 인사권을 건들면 되고 우리 회사의 기밀 사항이나 이런 돈과 관련된 문제를 이 사람이 접근할 수 있으면 이 정도면 사업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근로자는 모르는 걸 얘는 알고 있다. 그러면 이익대표자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나는 모르는데 얘는 아는 거.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다. 결정 권한보다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보시면 판례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자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하나요? 참여하는 겁니다. 즉 얘는 뭐야? 위임받은 게 아니고 지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얘 징계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 내가 봤는데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럼 오케이, 네 의견 반영해서 우리 결정하도록 할게.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지금 살짝 발을 얻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 방침. 자,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이나 방침입니다. 즉 내년에 몇 명 뽑을까? 근데 얘가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의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어요. 보고 좀 해보세요. 팀장님 보고 좀 해주세요. 하고 얘가 지금 결정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 근로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 느낌이 빡 오죠? 근로자는 아닌 애입니다. 근로자의 느낌하고 완전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근로자로서는 알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로자 말고 사업주의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 놀고 있는 애를 말하는 겁니다. 요 정도. 그리고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시면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봐야지. 그냥 사원인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뒷부분 보시면 이거 보세요. 5페이지 위에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 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 이거 뭐냐면 이거예요. 앞에 거 오케이.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하는 거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조언을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노무사로서 그 기업의 인사팀에 참여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내 노무사로. 그러면 이렇게 징계 마음대로 하시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상관없다 이거야. 그리고 이 근로자들하고도 전혀 문제 없어. 기밀사항 몰라요. 그냥 이런 인사관리 문제에서 사업자한테 조언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건 상관없다. 그래서 단순히 보조적 조언적인 거는 문제 안 되지만 앞에 거처럼 인사나 회계, 감사, 노무관리 등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런 기밀사항에 대해서 취급할 권한이 있는 애. 그걸 이익대표처로 본다. 이게 직접적으로 나올 확률은 좀 적습니다. 좀 적어요. 근데 알아는 두셔야 돼요. 그래서 노조법상 사용자 나오면 앞에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행동하는 자, 법 규정이 있는 애들은 뭐다? 어느 정도 위임을 받은 애들. 밑에는 하는 집 보니까 사용자인 애들입니다. 아셨죠? 이걸 왜 꼼꼼하게 보냐면 여러분 다음 뒷페이지에 노조법 그 노동조합 설립심사에서 이걸 봐요. 행정관청이. 얘네들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노동조합에 사업주 입장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노동조합은 교섭해야 되는데. 빼야 되니까 이걸 실질적 심사로 보는데 그건 뒤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자 4번 보시면 요거랑 잠깐 연결시켜서 볼게요. 정당하게 노동조합을 만들고요. 단결권에 취합해서 만들었고 설립심사도 났습니다. 그래서 교섭을 하기 위해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사용자가 그냥 쌩 까는 겁니다. 단체 교섭 거부 혜택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하는 거. 그러면 이 단체 교섭 거부 혜택을 하는데 단체 교섭을 요구하거나 야, 나 얘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할 거야 하면 그 신고의 주체를 정해야겠죠. 그죠? 법에서. 그거를 정하는 게 요 판례입니다. 저는 수업할 때 이걸 좀 좋아합니다. 원칙과 예외를. 판례는 여러분 거의 다 예외예요. 왜 예외일까요? 원칙은 뭐에 있냐면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고요. 판례가 거의 다 예외의 이유는 뭐냐면 법으로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얘네가 결론을 내준 겁니다. 판례가 법인가요? 판례는 법이 아니에요. 판례는 법에서 해석상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 개별적 사안을 보고 결론을 제시해 준 것 뿐입니다. 즉 원칙은 무조건 법입니다. 단체교섭 거부 혜택, 단체교섭 상대방, 노동조합의 상대방은 원래 누구예요? 법상 노조법에 있는 사용자입니다. 아셨죠? 우리 조항이 있잖아 지금 법규정. 다른 말로 하면 큰 의미로 이익대표적까지 포함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단체교섭 상대방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봤더니 이게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옆에서 자꾸 이렇게 깔짝깔짝 거리는 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교섭을 하고 사용수가 가고 옆에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런 그 구체적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얘네들한테까지 단체교섭 거부 혜택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그래서 판례가 검토해보고 따지는 거. 왜? 법에는 얘가 없잖아요. 그죠? 법에는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없잖아요.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까지만 있는 거지 구체적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없죠. 법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실적 영향을 행사하는 자. 어떤 놈인지 몰라요. 예. 추상적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판례가 이 사람들한테까지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 준 겁니다. 그게 옆에 판례. 문제가 나오면 요게 나올 겁니다. 요게. 보시면 1번 볼게요. 단체교섭 당사자 판례는 읽어볼게요. 밑줄 안 그어진 거는 긋지 않으셔도 됩니다. 긋지 않으셔도 돼요. 판례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해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자, 즉 명시적,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고 하여 단체교섭 사용자를 근로계약상 사용자를 한정한다는 입장이 원칙입니다. 즉 법에 있는 대로만 보겠다 이거예요. 법에 있는 대로만. 근데 최근에는 뭐다? 근로조건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구체적,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의 대법원이 아닙니다. 하급심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 그리고 2번 보세요. 지배개입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의 확장. 원칙을 잘 알아두십시오. 원칙은 뭐냐? 부당 노동행위의 예방 제거는, 자,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 수행을 해야 될 거냐, 책임을. 그죠? 책임을 져야지, 본인이. 그래서 부당 노동행위 예방 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 부당 노동 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자, 이해하세요. 이해. 부당 노동 행위 신고 어디다 합니까? 지금 몰라도 돼요.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 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이게 부당 노동 행위인지를 조사합니다. 그죠? 조사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야, 단체교섭 거부 혜택으로 우리가 부당 노동을 신고했어요. 단체교섭 거부 혜택 신고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무슨 판정을 내릴 수 있어요? 나오라고. 거부하지 말고 나오세요. 부당 노동 행위니까 나오세요. 할 수 있죠. 그걸 누구한테 한다? 사용자한테 하는 겁니다. 왜? 실질적으로 부당노동 행위, 단체교섭 거부 혜택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애가 누구다? 사용자니까.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단체교섭의 상대방 그리고 노조법상 사용자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부당노동 행위 예방이나 제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익대표자한테 만약에 야, 너 이익대표자 이거 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사도 절차가 있잖아. 그죠? 주주총회나 이런 거 열어야 되는데 못 한다고요, 걔는. 결국 대표는 째니까. 아셨죠? 그 정도. 보시면 양가로 2번 보시면 요건 그냥 알아만 두십시오.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제가 봤을 땐. 왜냐하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하급심에서는 이렇게 봤다가 대법원에서는 까이고 이러니까. 자, 첫 번째 문단 밑줄 긋은 거 보시면 지배 개입의 주체. 아까 이겁니다. 단체교섭 거부 혜택 말고 이제 지배 개입으로 간 거예요. 이 정도면 너 우리 쟁의행위 하는 거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 누가 했다? 사업주가 한 게 아니고 이익대표자 이런 애들이 한 거예요. 그게 지배 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을 그걸로 처벌받을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보시면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는 당의 구제 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하여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 유무 및 행사의 정도를 종합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하고 밑에 밑줄 긋은 거 보세요.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 법 제81조 4호의 소정행위를 했다면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 이행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자, 보세요. 자, 아까 단체교섭할 때는 제가 노동위원회 사용자 예로 한정을 시켰는데 지배 개입은 조금 범위가 확대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보세요.
단체 교섭 거부 혜택 부당노동 행위로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가 어떤 판정을 내린다고 그랬죠? 가만히 있던 사용자나 사용자 대표자 얘네들을 끌어다가 교섭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배 개입은 발언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불이익이 있으면 불이익 취급으로 시정 명령을 했겠지. 이건 그냥 말한 거야. 하면 나 인사상 불이익 줄 거야. 노동위원회에서 판정 뭐 내리면 됩니까? 결과가 있어 지금? 없어요. 노동위원회 뭐라고 하냐면 사과라는 판정을 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문제가 나오면 지배 개입 주체로서 사용자 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단체 교섭 물어보면 이렇게 가는 거고 지배 개입 물어보면 이게 가능하다고요. 왜?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과해라. 판정 던지는 거니까 이 정도 볼 수 있어요. 실익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실무상 좀 알면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배 개입은 인정돼봤자 사과하시고 정정하시죠. 이겁니다. 근데 이게 지배 개입을 넘어서 뭐가 되면 문제가 돼요? 불이익 취급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자, 사업주가 신년 행사에서 쟁행위하면 인사상 좋지 않을 겁니다. 해놓고 내년에 정말 얘네들 인사상 불이익 조치하면 이건 불이익 조치가 되는 거고 똑같이 나올 겁니다. 불이익 조치로 사업주 관련해서 판단하게 되면. 왜? 인사권 누가 담당해? 결국엔 실질 대표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배 개입이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게 본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나오기 힘들어요. 솔직히. 자기들끼리도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중간에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셔도 돼요. 지금은 조금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제가 설명을 조금 빼고 하는데, 자, 6페이지 보세요. 노동조합 설립심사입니다. 자, 우리 지금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제. 앞에 노조법상 근로자나 사용자는 봤어요. 자, 이제 뭐 한다? 우리 노동상권의 단결권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노동조합 설립 쪽으로 왔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1차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저 법규정 보면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보시는 분들은 눈에 좀 발라 놓으셔야 돼요. 나오니까. 자, 노동조합 설립할 때 뭐뭐네요? 우리 법규정 잠깐 볼까요? 자, 보면 10조 설립 6페이지 설립의 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다음 각호사항을 기재할 신고서. 자, 신고서 하나 내네요. 밑에 거 신고서 하나 내고요. 제 11조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네요. 2개 되는 겁니다. 자. 설립 신고서랑 규약을 냅니다. 규약은 뭘까요, 여러분? 뒤에서 제가 나올 거지만 요것만 잠깐 들어보세요. 규약은 우리 취업규칙 들어보셨죠?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뭐예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그리고 18시 이후에 일한 거는 연장 근로, 그리고 지각하는 경우 경위서, 심할서, 그리고 심할서 3회에 징계조치, 정직, 해고 이런 거. 근로계약서에 다 들어가면 좋지만 다 못 들어갑니다. 즉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뭐예요? 어느 정도 규칙은 있어야겠지. 그걸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업주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사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규칙입니다. 규약이 취업규칙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죠. 노동조합 만드는데 노동조합 목적이 뭐였죠? 아까 우리 노동상권 향유하려고 하는 거야.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근데 너무 법에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체 규정을 통해서 니네 자체로 관리를 해라 이겁니다. 관리를 해라.
이거예요. 만약에 규약에 우리는 교섭이 1차 결렬되면 사업장 자체를 전면적으로 점거를 하고 그리고 일정의 폭력 행위도 허용될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려고 규약 내라 이거예요. 규약에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노조 대표자 뽑는 거. 그리고 노조원이 많으면 만약에 노조원이 한 10,000명 돼요. 여기 H중공업 같이 10,000명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 잠실 종합운동장 빌릴 거야? 노조 총회할 때? 아니죠. 그러니까 나눠놓는다고요. 그래서 걔네들끼리 회의에서 올린 거 우리가 어떻게 취합하겠다. 이런 것도 다 규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신고서는 그냥 뭐 명칭이 뭐냐, 그다음에 노조원 수가 몇 명이냐, 노조 임원들 주소 적고 이런 거고, 규약은 니네 노동조합 운영 어떻게 할 거야? 대신 헌법상 보장된 노동상권 범위 안에서 하는 거고, 노조법에 어긋나게 하면 안 돼. 요거를 만들어서 본다. 규약은. 그래서 규약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2개를 넣어요. 그리고 설립신고를 하게 되면 요거 밑에 그 뭐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이거는 1차 하시는 분들은 눈에 좀 발라놓으세요. 문제 잘 나옵니다. 어쨌든 이거 통틀어서 뭐예요 얘네들. 그냥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겁니다. 행정 제출했어. 자 12조 보세요. 12조 1항 저 맨 끝에 볼까요? 맨 끝에도 2번 제출. 땡땡땡땡땡 하고 뭐 3일 이내 신고 좀 좁습니다. 3일 이내. 자 이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행정관청은 심사를 며칠 한다? 3일 이내 하네요. 3일 이내. 요거 보고 3일 이내. 자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자체가 하루에 하나만 들어온다. 그러면 3일 이내 할 수 있습니다. 3일 이내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하는 거랑 비슷해요. 행정관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당하는 직원에 비해서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3일 이내 하겠다는 건 뭐예요? 다른 의미로. 여러분 그 예전에 코로나 지원금 이런 거 신청했을 때 3일 이내 나오나요? 2주 뒤에 나오고 막 그래요. 심지어 여권을 신청해도 그래. 즉 형식적인 심사만 하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노조 들어오면 형식적인 심사만 하겠다 이거예요. 많이 받지도 않아. 규약하고 설립신고서만 받고요. 3일 이내 신고증 교부한다는 건 웬만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개입할 거면 제대로 개입해야지. 애매하게 개입하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원론 쪽으로 아까 가보자고요. 아까 노동조합 어디서 빼왔습니까 우리가? 노동조합 왜 어떻게 설립했죠? 무슨 근거로 노동조합을 빼올 수 있었죠 우리가? 헌법 33조에 단결권에서 빼왔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인데 국가가 개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헌법상 기본권을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상. 37조 2항의 법률상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빼고는 절대 개입하지 못해요. 아셨죠? 그래서 노동상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치로 놔두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그래서 형식적인 심사만 하겠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요거 이해하면 이 판례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 못하면 따로따로 외우고 있어. 자, 형식적 심사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까 봤더니 노동조합은 단결권을 행사를 위해서 노동조합을 설립을 했는데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죠. 교섭 과정에서 내 편이 아닌 애가 있으면 노동조합 어떻게 됩니까? 협상이 되게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빨간 사과야. 근데 초록색 사과가 하나 있는 겁니다. 빨간색 페인트를 칠하고. 그죠? 실제 그렇게 본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노동조합 설립은 해줬어. 근데 갔더니 얘가 자꾸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애들 포집해가지고 야 우리 이거 노동조합 이거 할 건데
어때? 그러면 얘가 막 이렇게 쏙쏙쏙 해가지고 안 해. 비협조적으로. 그게 뭐예요? 아까 우리 이익대표자, 사업주를 위한 행위하는 자, 이런 애들 구분이 되나요? 네이버 치면 나와요? 아까 걔네들? 안 나와요. 많이 보신 분은 아직 일단 법인 등기부등본 쳤는데도 등기이사 기재가 안 됐어.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걔네를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이익대표자라고 제낄 수 있나요? 못 지킵니다. 즉,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뭐야? 네. 까먹었어. 자, 그 나온 게 뭐냐? 실질적 심사 좀 하겠다 이겁니다. 야, 국가 니네가 개입을 할 거면 노동조합 자체에 이런 자주성이나 그리고 얘네들이 헌법상 노동상권을 항의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방해하는 애들은 걸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실질적 심사가 가능한지를 보는 거예요. 실질적 심사가 가능한지를. 그렇지. 일요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그지? 네. 그래서 자,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신경 쓰이나? 되게 신경 쓰이네. 네.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어디에서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느냐 보면 우리 조문은 혹시 조문 다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노조법 조문이 있으신 분은 조문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에 그냥 노조법 치면 뜨긴 뜹니다. 노조법 치면 자 노조법 2조 4호 보시면 2조 4호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 노동조합 설립심사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직 노동조합 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돼서 국가가 지금 개입해서 설립심사를 하는 건데 노조법 2조 4호 보시면 노동조합이라 함은 하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노동조합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뭘 위해서 하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말을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에 부분입니다. 다만 다음 강목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단다. 이런 애들 있으면 안 보겠다는 거예요. 노조법 2조 4호입니다. 강목 보시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당연히 안 되겠지. 왜? 우리 노동조합인데 사업주가 껴있으면 이거 아예 배치 자체가 안 됩니다.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되겠습니까? 돈을 사업주한테 받는데 무슨 협약이 노동자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안 되죠. 공제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당연히 안 됩니다. 수양이 다른 거 말고요. 수양 쪽에 이거예요. 정신 수양. 상관없죠. 종교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얘네들은 노동조합으로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이건 왜 나오냐면 요건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이 A 회사에 A 노동조합이 있죠. B 회사에 B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만약에 B 회사 노동조합이 없고 B 회사가 단체 교섭을 하려고 하면 우리 저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와가지고 다 해주나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비노동조합화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해요. 한 기업에 그 기업 소속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어요. 아셨죠? 그건 우리나라의 사업별 특성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어떻게? A가 하면 큰 노조가 와서 덤빕니다. 아셨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한 기업에 기업별 노조가 있어요. 심지어 노조가 2개여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왜? 복수노조가 허용이 됐으니까. 그렇게 일단 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라번이라는 특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로자 아닌 자가 오면 안 되잖아. 그죠? 왜 그럴까요? 근로자 아닌 자.
아니 근로조건은 유지, 개선, 기타 사회적 목적인데 얘 근로조건과 상관이 있어요. 이미 나간 앤데. 그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 뒤에 부분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요 네 개를 뭐 한다? 심사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거 네 개. 왜 갑자기 국가기관 이거 심사? 야, 이거 니네 노동조합 니네가 하면 안 돼? 이거예요. 노동조합 니네가 하면 안 돼? 노동조합이 신고 자체를 국가에 하죠. 근데 그 신고 기간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얘네가 발견을 했겠지. 자기들이. 근데 여기서 말한 건 뭐예요? 노동조합은 발견하지 못한 걸 국가가 발견을 한 거야. 3일 이내 신고증 이거 교부하려고 보니까. 그때 형식적 심사하니까 문서만 봤을 때 됐네. 이거 그냥 허가해줘. 이거 그냥 설립 신가 인가내줘. 하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새끼 이거 그건데 근데 노동조합 몰라. 여러분이 국가야. 어떻게 해야 돼? 알려는 줘야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알려주게 되면 뭐랑 붙는 거예요, 지금? 헌법상 노동상권에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립심사 문제가 나오면 원칙은 뭐예요? 형식적 심사가 맞는데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냐? 근데 이렇게 되니까 반대편에서 뭐라고 하나요? 헌법재판소에서. 너무 눈에 보이는 사업주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거 한 번씩 본 것 뿐이다. 사업장 가서 실제 얘가 사업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질적 심사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헌법론자들. 여기 보세요.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헌법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끼리의 학회에서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허가자냐? 니네 국가 니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네. 허가하고 인가의 차이는 아세요? 우리 행정하니까 다 알죠? 설명드릴게요. 허가제는 뭐예요? 죄송해요. 제가 자꾸 질문을 하지.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질문을 해야 집중을 하거든요. 네, 이게 잠깐 얘기 드리면 노무법인 하면서 이제 저랑 일 도와주시는 노무사님들이 3분 정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기수가 29기, 30기 2분 이렇게 있거든요. 29기 1분, 30기 1분.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3분들이 표정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저 속으로 이러겠지. 어쩌라고 씨. 네. 근데 이게 버릇이 돼서 그래요. 죄송해요. 자, 허가제가 뭐냐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데 우리 국가에서 너는 해. 이거예요. 안 되는 건데 너는 해. 행정 볼 때 많이 나올 겁니다. 인가제는 뭐냐면 원래 되는 겁니다. 근데 대신 이거 요건 가져와. 그러면 우리가 하게 해줄게. 뭐예요 이거? 원래 안 되는 거 하는 겁니까 지금? 원래 안 되는데 내가 너만 특별하게 해줄게 이거예요? 우리 노동조합? 아니야. 노동상권 향유 주체 관련해서 단결권 행사를 위해서 보장해주는 거고 국가 개입 자체를 못하게 하는데 이 정도 해서 신고하면 뭐해? 해줄게. 인가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검토해봤던 얘 사업주 있는 것 같은데 근로자 아니자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여기 국가가 실사를 나온다거나 이 사람을 봐서 이 사람이 사업주 맞아 조사를 하게 되면 뭐다? 허가제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왜? 니네가 갑자기 조사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요건 갖추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이 요건도 필요 없는 건데 니네가 왜 국가가 이거 개입하냐면 여러분 너무 난리 팔까 봐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거. 길 가다가 오늘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몇 명 모아가지고 노동조합 설립심사했어. 원래는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지금 부당노동이나 이런 거 있으면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조정을 해주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주성이나 최소한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법적으로 보호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립을 방지하려고 최소한의 요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깔려있는 바탕은 뭐다? 인가제입니다, 원래는. 근데
갑자기 국가가 껴가지고 얘네들 한 명씩 다 뒤집어 까고 이거예요. 명부 다 까는 거야. 얘네 사업주가 있는지 없는지, 근로자 아닌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뭐가 된다? 실질적 심사가 되니까 헌법론자 입장에서 뭐, 야 그럼 이거 니네가 허가해 준 애들만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고 헌법재판소에도 이게 또 나올 거예요. 들어만 주세요. 헌법재판소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건 우리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헌법재판 판례예요. 허가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허가제는 아니다. 대신에 이거예요. 허가제는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게 뭐예요? 그럼 뭐야 이거? 허가제 아니면 그러면 이거 형식적 심사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질적 심사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이거예요. 하긴 하거든 얘네가. 왜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돼서 대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계를 설정해줘요. 야 여기만 해. 실질적 심사 가능한데 대신 이게 문제 됐을 때만 해 이겁니다. 그게 우리 판례에 나올 거고 그게 뭐냐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설립신고 당시에 이런 애들이 문제가 됐고 내 눈에 보였다면 뭐다? 이 정도는 설립심사 할 때 실질적 심사 해라 이겁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뭐다?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우리 이 문제 나오면 목차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설립심사 문제 나오면 여러 개를 우왕좌왕하게 쓰신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칙은 요 부분만 10조, 12조에 따라서 설립심사가 가능한 형식적 심사지만 노조법 2조 각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서류 형식적 심사만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다 하고 2번 목차에 보다. 그러면 이게 허가제냐 문제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허가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그 판례를 바탕으로 뭘 했다?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나 그 한계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노동조합의 설립심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고 실질적 심사 한계가 뭔지는 뭐다? 우리 판례가 나오는 겁니다. 요 정도. 아셨죠? 큰 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틀려. 절대 안 틀려. 네. 자, 보시면 노마자 2번 보세요. 밑줄 그은 거. 노조법 10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면 행정관청은 반려 또는 보완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바. 반려 또는 보완 사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저거. 아까 근로자 아닌 애들 들어가면 빠꾸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실질적 심사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그 범위의 허용 범위가 어디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판례가 그걸 알려줘요. 자, 이번에 설립신고 성격이 뭐냐면 자, 밑줄 그은 거 보세요. 설립신고를 반려하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의 본질적 요소인 자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아니 사업주가 떡하니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설립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밑줄 그은 거 보면 단체의 설립 여부 자체를 사전에 심사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설립을 허용하는 뭐? 허가제 아닙니다. 허가제는 허가와는 달리 헌법 제21조 후단에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 자, 이걸 그대로 외울 필요 없고 허가제는 아니다. 이 심사 자체가 허가제는 아니다라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 심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보는 거고 그리고 그 실질적 심사 한계를 볼게요. 보시면 3번 보세요. 밑줄 그은 거. 읽어드릴게요. 앞에.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법 2조 4호 강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취지. 그게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조법 강목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실질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겠지. 그죠? 떡하니 나쁜 놈들이 껴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심사 못하게 하면 뭐예요? 이거 잘못된 걸 알고도 눈 감아주는 꼴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4번 어디까지 해줄 거냐 이거지. 오케이. 실질적 심사 오케이. 허가제 아니고 실질적 심사 오케이. 어디까지? 보시면 판례는 행정관청의 광범위한 심사 권한을 인정할 경우 행정관청의 심사가 뭐예요?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제가 뭐? 허가제. 이건 아까 봤습니다. 위에서. 이거 권한 세게 주면 어떻게 돼요?
행정관청 지들이 입맛에 맞는 애들만 줍니다. 정부에 맞는 애들만. 그리고 노동조합은 뭐예요? 신고 당시 제출할 서류가 뭐뭐뭐 있다? 1번, 2번. 설립신고서랑 규약만 있고,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보안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다? 3일 이내 신고증 교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 보세요. 밑줄 그은 거.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들어온 거 기준으로 봐라 이거야. 외부적으로 뭐 따로 이 사람들이 뭐 신고하거나 이런 거 말고 들어온 자료를 봤을 때 노조법 제2조 4호 강목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사를 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입니다. 당시. 빼먹으면 안 돼요. 그 당시. 그러니까 기준은 무조건 형식적 심사로 가는 거예요. 얘는 지금. 당시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 그냥 사정도 아니에요. 누가 봐도 사용자, 누가 봐도 해고된 애야. 객관적으로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뭐다? 설립신고서와 규약 말고 실사를 나가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맞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의. 빼먹으면 안 돼요. 실질적 심사하는데 설립신고서랑 규약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냥 형식적 심사하는 거 똑같지. 그죠? 그거 보여지는 것 외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 심사를 거쳐서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기본 판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설립심사 문제 나오면 뭐예요? 이것까지 써줘야 돼요. 흐름 알겠죠? 흐름 알면 안 헷갈립니다. 흐름을 모르니까 자꾸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허가제가 아니냐라는 이 헌법재판소 판례를 이게 헷갈리면 잘 안 쓰더라고요, 수험생들이. 그냥 빼버려, 저거를. 좀 아깝습니다. 왜냐면 헌법재판소 저거를 얼마나 열심히 판단했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앞에 한 줄이라도 언급해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건 뭐냐면 실적 요건을 못 갖췄어. 만약에 여기 지금 뭐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노조 4호 강목에 2조 4호 강목에는 그때는 뭐다? 무효겠지. 무효. 읽어보시면 주신 거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나쁜 놈이 지금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요청에 바탕을 둔 노조법에 규정한 실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뭐예요? 무효겠지. 무효입니다. 밑에 보시면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상권이 항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6번 3일 이내 신고증 교부하지 않는 경우 이게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실질적 심사도 할 수 있다며. 근데 뭐 조금 늦은 거 가지고 노동조합을 설립심사 무효시킬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 이거예요. 자, 실질 심사 가능한데 한계점 명확히 정해줬으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예요? 노동조합 안 생기면 땡큐지. 그죠? 그래서 이거 3일 이내 못 받았네? 노동조합 인정 안 해. 이게 되겠냐 이겁니다. 안 되겠죠. 우리 노조법이나 근로기준법 다 우리 노동법은 절차에 관련해서 일자 7일, 50일, 정예고 50일 이런 거 있죠. 해고 예고 수당 빼고는 이 날짜를 잘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되게 유합니다. 아셨죠? 그 정도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구장 표시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요건 그냥 설립 무효의 확인해소를 이게 뭐냐면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아까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개의 노동조합, 복수노조가 허용되니까. 근데 딱 봤더니 우리 노조가 있는데 새로운 노조가 하나 설립이 됐어요. 근데 봤더니 누가 봐도 사업주가 아니 뭐 용어가 하여튼 사업주가 양아치짓 해가지고 만든 거야. 얘가 설립되려고 해. 그럼 뭐다? 재무효입니다. 하고 뭐 소송을 걸 수 있다 이거예요. 노동조합이 우리 쪽 문제는 아니에요. 나오면 민사소송 쪽에서 그 정도. 그리고 넘어가시면 법의 노조가 있어요. 법의 노조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조법 설립심사를 한번 더 봐. 자, 법의 노조는 뭐냐면 이겁니다. 노조법 제2조 4호 강목에 해당되는 애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규약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신고증이 없는 애들입니다. 느낌이 어때요? 뭐야? 실질적 요건은 가진 거야. 이런 애들을 실질적 요건, 실질적 심사하니까 실질적 요건이라고 하죠. 실질적 요건은 갖췄는데 신고증이 없어. 맞죠? 그런 애들은 뭐다? 그런 애들을 법 외의 노조라고 합니다. 어디 법? 노조법 외의 노조. 왜? 우리 노조법 여기 8페이지에 법 규정 보세요. 7조. 노동조합의 보호 요건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이 법은 뭐다? 노조법입니다.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할 수 없고, 사망 보세요.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 명칭 자체를 사용할 수 없네요. 그럼 신고증 조부를 못 받으면 뭐다? 이 법에서 정한 노조법상 노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법 외 노조라고 하고요. 여러분 결론만 알아두세요. 요거 지금 저 법의 노조 법적 지위는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결론만 알아두면 헷갈리잖아요. 자, 법의 노조입니다. 그러면 부당노동 행위를 당하거나 그냥 노동위원회에 못하고 명칭을 못 쓰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노조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신고증 못 받았으니까 보호 안 하겠지, 국가에서. 그런데 단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것만으로서 노동상권 향유 주체에서 빼버려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가의 보호를 못 받을 뿐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행사 자체를 못하냐 이거지. 결론적으로 못할까요? 할 수는 있겠지. 대신 자, 머리 잠깐 써볼까요? 할 수는 있겠지. 근데 판례가 할 수는 있겠지 해놓고 안 한다고 해서 사업주한테 강요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왜? 부당노동 행위 자체에 상대방이 안 됩니다. 얘는 지금. 아셨죠? 그러니까 단결, 단체 교섭 요구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쌩까도 뭐다? 못해요. 그래서 판례가 하고 있는 게 양가로 2번 보세요. 밑줄 그은 거. 그거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 자유 설립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그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하는 거. 아까 이거요. 설립신고. 신고주의를 택한 거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과정 효율적인 정비 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 자주성,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 그러니까 난립 방지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게. 그리고 신고증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한해서 기본권 향유주체로 인정하려는 것은 아닌데, 보시면 노조법 2조 4호에 정한 노조법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 단체가 신고증 못 받았네. 신고증 못 받았어요. 그게 뭐다? 법의 노조다.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일정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이지, 뭐다? 여러분이 기억할 말은 이겁니다. 노동기본권의 향유주체에서 인정되는 일반적인 권리까지 보장받을 수 없게 하는 건 아니다. 오케이? 아니다. 대신 뭐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나 이런 건 못 받는다. 그러니까 노조법상 보호는 못 받는다 이겁니다. 못 받는다. 오케이?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법의 노조 나오면. 법의 노조를 왜 보냐면 변호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변호사 시험에 근데 여러분 변호사 시험은 헌법이나 이런 것도 보잖아요. 다른 시험에. 그래서 나온 것 같고, 우리 쪽에서는 법의 노조 나오기 힘들어요. 왜? 노조법에서 보호도 못 받는 노동조합을 내서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법의 노조는 이 결론 정도 알아두고 나오면 비벼쓰면 됩니다. 노조법 7조 갔다가. 아셨죠? 대신 설립심사는 나올만해요. 나올만하니까 설립심사를 좀 꼼꼼히 봐주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0페이지. 총회 소집 절차 및 소집 공고 기간인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노동조합은 누구 거예요? 아까 사업체는 사업인데 기업은 사업주 건데 노동조합 누구 거야? 원칙적으로 근로자 거예요. 근로자. 그걸 우리 개별적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 할 때는 근로자라고 하는데, 노조법 할 때는 근로자를 뭐라고 하냐면 노조원이라고 합시다. 조합원이라고 하거나. 오케이? 자, 이제 통일했어 우리는. 자, 그러면 조합원들 거기 때문에 뭐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걸 총회라고 해요. 정기총회. 다 들어요. 다. 모든 의견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기총회라고 하고,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정도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법에 있습니다. 보시면 10페이지 정기총회 15조 보시면 노동조합은 뭐다? 매년 1회. 한 번에 총회를 하는 겁니다. 노마자 2번에 보면 임시총회인데 이건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임시총회는 1차 하시는 분들 이거 좀 절차를 알아야 되고 임시총회는 뭐냐면 정기총회는 다 모이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꼭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그럼 노동조합이 오직 크면 정기총회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겠습니까? 그죠? 자잘한 일이 없을까요? 자잘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 이게 큰 총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뭐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런 걸 하겠지만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뭐 부산, 서울, 뭐 전남 있는데 부산에서만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뭐다? 임시총회를 소집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노동조합이 이러한 관계를 위해서 형성이 됐죠. 지금부터 나오는 주제 몇 개는 전부 뭐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우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무조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쪽으로 무조건 수렴하는 거예요. 자, 임시총회 왜 수집해? 왜 소집해요? 당연히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니까 소집하는 겁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그러면 원칙은 뭐냐면 자, 2차에서 나오는 건 원칙만 나와요. 원칙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소집하는 겁니다. 노동조합 대표자가 만약에 소집을 요청했는데 안 해주면 본인들이 3분의 1 이상이 이 소집총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칙은 누구다? 임시총회도 노동조합 대표자가 필요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팔레트에서 볼게요. 2번. 이건 뭐냐면 노동조합 대표자가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 대표자가 안 한 경우입니다. 여기 노동조합 대표자는 누구냐면 지금 판례 나온 건 이렇게 쓰지 말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나올 거예요. 문제 나오면. 이거 이해 차원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금속노조 위원장이 있고요. 뭐 서울, 경기, 뭐 전남, 경북 각자 지부장이 있어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금속노조 위원장이 소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 18조 2항에 보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지부장들이 3분의 1 이상이 소집총회를 요구하고 그 안건들을 정해서 금속노조 위원장한테 해달라 해야 되는데 그거마저 금속노조 위원장이 거부했을 때 어떻게 했냐? 얘네들이 야, 하여튼 얘 돈 모은 것 같아. 우리끼리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했어. 그게 유효하냐 이거지. 판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판례가 여러분 판례는 1차적으로 무조건 뭘 본다? 법을 봅니다. 특히 아까 우리 예외로 본 건 뭐예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유나 이런 그런 그 사정 이런 걸 고려할 때는 판례가 예외적인 판결을 하지만 절차가 명확히 있을 땐 뭐다? 예외적인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명확히 있는데 절차를 쌩까면 어때요? 법 위반입니다, 그냥. 근데 그걸 왜 법이 보호해 줄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보다 안 된다. 무조건 이거 하거나 아니면 니네 해서 소집 공고 다시 올리거나 뭐 아니면 이거 안 되면 사항에 행정관청이 소집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절차 위반이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밑줄 본 거 볼게요.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지부장으로 하여금 소집권자의 지명을 하도록 승인해 줄 걸 요청할 수 있을 뿐이야. 그냥 요청만 하는 겁니다. 얘가 거부하면 방법 없어요.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해서 총회를 소집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속노조 위원장이 지부장으로 하여금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승인하는 것도 거부해버린 겁니다. 안 해. 우리 안 할 건데. 근데 행정관청 밑줄 본 거 보세요. 밑에 행정관청에 소집권자를 지명해 주고 요구할 수 있는데 맨 밑에 보세요. 기업 단위의 노동조합으로 조직원들 변경을 결의한 거 그냥 빼고 한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절차 다 무시하고 특별 사정이 없으면 뭐다? 무효입니다. 무효. 절차 지켜야 돼요. 나올 확률은 좀 적죠. 왜? 이건 법조항으로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갖고 온 거고 혹시라도 뭐 관련대로 나오면 차라리 11페이지에 있는 결론을 좀 알아두십시오.
총회 소집 절차가 있는데 법 규정 보면 19조 첫 번째 줄 보세요. 며칠 전에? 7일. 7일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7일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됐느냐. 판례가 나왔을 때 문제 보시면 2번 판례 태도 밑줄 긋은 거 보세요. 소집 공고 등 절차에 위배되어 개최됐습니다. 기간을 안 지킨 거지. 근데 대의원의 모든 대의원 참석했어. 다 왔고 안건의 상정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어. 그럼 뭐다? 아니 뭐 이제 7일 어겼다고 이걸 무효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 정도.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밑줄 긋은 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한 채 대의원회를 개최한 저자상 흠이 있다 해도 그 대의원의 결의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죠? 아니, 얼마나 어렵게 회의해가지고 한 건데 그냥 7일 안 지켰다고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 정도. 요거는 요 정도 보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12페이지도 가볍게 들으십시오. 가볍게. 나올 거면 12페이지가 아니고 14페이지는 빡세게 봐야 되는데 자 일단 12페이지 잠깐 보시면 총회 대의원의 의결 정족수예요. 자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모여서 안건을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합니다. 우리 반장 투표할 때도 손들어서 투표하는 거랑 예전에 뭐 초등학교 다닐 때 학급회의 해보셨나? 그때도 뭐 이거 자 손 드세요 해가지고 결의하죠.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는 과반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과반수인데 우리 법상 특별하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노조법에서는 특별 의결 정족수라고 합니다. 특별 의결 정족수. 그래서 총회 대의원의 의결 정족수는 원칙은 뭐다? 과반 참석의 과반 찬성인데 특별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한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법에 있습니다. 자, 16조 잠깐 볼까요? 앞에 법 규정 1항 다음 각호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총회 의결 사항이라고 해요. 12페이지 법 규정 총회 의결 사항이에요. 여러 개 있죠. 규약 재정 변경, 임원의 선거해임 쭉 있고 6번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2항 보세요. 2항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게 뭐다? 일반 의결 정족수. 저 사항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데 뭐다? 뒤에 우리는 항상 뒤에가 중요해요. 규약의 재정 변경이나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 형태 변경에 대한 건 뭐다?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게 특별 의결 정족수.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씩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규약의 재정 변경.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설립신고서에서 같이 듣는 게 규약이었어. 그러면 규약에 우리 노동조합이 이렇게 운영될 거라는 걸 명확하게 적어놨는데 그만큼 중요한 걸 과반수 찬성만으로 이걸 제정하거나 변경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고 임원의 해임은 뭐예요? 어렵게 뽑아놨더니 갑자기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면 안 돼. 자, 왜 여러분 3분의 2 이상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규정을 잘 해석해야 돼요. 전체 참석을 해서 과반수 찬성이 아니잖아. 지금 참석 자체를 어느 정도만 하면 돼요? 과반수만 참석하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3분의 2 해봤자 전체 조합원의 반절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라 이거예요. 근데 임원을 자르는 건데 선출도 아니고 자르는 겁니다. 사람을 내보낼 때 근로기준법 되게 힘들게 내보내잖아요. 비슷합니다. 노동조합에 사람을 뽑아놓고 내보낼 때 적어도 이 정도는 들어봐야지. 해서 그렇게 있는 거고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 형태 변경은 뭐예요? 우리 노조 날라갑니다, 여러분. 노조 날라가는데 과반수 찬성으로 할 거예요? 아니죠.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건 뭐다? 특별 의결 정족수로 한다. 이걸 잘 알아두시고 판례 보시면 판례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법 제19조 1항의 소정의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에 임원 선거 자체가 포함되는 명백하고 한편 총회 의결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2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거예요. 임원 선거할 때 다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총회 의결 방법에 대한 위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지금 요걸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동그라미를 강행 규정에만 치면 돼. 위에 건 뭐다 지금? 총회 의결 사항은 강행 규정입니다.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임원회 선거를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야. 과반수 찬성을 못 얻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봤을 땐 이 사람이 인지도가 높아요. 다 원해. 근데 표를 했더니 안 됐어. 그렇다고 해서 야 근데 이거 형식적 요건이니까 이거 시키면 안 돼? 안 된다고요. 왜? 우리 지금 강행 규정이야. 강행 규정이라는 걸 좀 포인트를 찍어 놓으세요. 그 정도. 그 다음에 13페이지 잠깐 와볼까요? 13페이지 와보시면 간접선거의 방식의 대의원의 선출 방식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총회 의결사항. 자, 이거부터. 눈이 와가지고 재난 문자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총회가 있고요. 노조원이 너무 많고 지역이 너무 많아서 총회를 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임시총회도 어쨌든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 지방마다 지방에 있는 임원들 컴온 니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 요거 의결해보자 이겁니다. 대의원회를 가름해서 둘 수 있어.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규약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총회 의결사항 중에 몇 개는 대의원회로 구성해서 임원들의 의견만으로도 임원들의 표만으로도 우리가 의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 상황은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조차 뭐다?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다. 즉 대의원으로 의원의 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걸 대의원의 쌩까고 총회가 그냥 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원칙? 안 된다고. 왜? 규약에 니네가 대의원으로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대의원회를 거쳐서 해야지. 니네 마음대로 대의원회 소집 안 하고 총회로 한다? 안 된다. 왜? 강행 규정이니까. 그래서 요것도 포인트를 강행 규정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노마자 2번 판례 태도 밑줄 노동조합 최고의견 총회 가름할 대의원회를 대의원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경투표에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조합 내 민주주의 때문에 이게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대의원회 선출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간접 선출 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 규정 무효다. 이거 강행 규정이다. 요거 알아주세요. 강행 규정이다. 어쨌든 대의원회 가름해서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뭐다? 강행 규정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구분해 놓으면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14페이지. 요거 좀 꼼꼼히 보시죠. 요거는 나올만 해요. 자, 앞에 거는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건 뭐냐면 총회, 대의원회를 구분해 놨어. 어디서? 규약에서. 우리는 요런 사항은 총회에서 안 하고 대의원회에서 의결할게 하고 의결사항을 정해놨습니다. 대의원회에서 할 거야. 원칙. 아까 뭐였어요? 이게 둘 다. 강행 규정이었습니다, 지금. 그죠? 우리 앞에 거 본 거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의결사항 다 강행 규정이었어요. 구분을 굉장히 명확히 해놨다고 보자고요. 이거 보실까요? 임원회 선거. 임원회 선거를 총회 의결사항 아니고 우리는 임원회 선거는 무조건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넣겠다. 해임이나 이런 거. 그러면 이걸 쌩까고 총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소집해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결정해버리면 원칙은 뭐예요? 명확히 구별해놓고 자기들이 안 지키고 있으면 원칙은 무효입니다. 다시 대의원회 해야지. 근데
판례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이거예요. 알겠다.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자 임원의 선거의 힘이 아니고 규약의 재정 권한까지 대의원의 의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예전에 총회 의결 사항이 있을 때는 뭐예요?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규약을 이렇게 정할 거고요. 이렇게 바꿀 건데 반대하시는 분은 투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체제에서 지금 규약의 재정 권한을 임원들만 모여놓고 이렇게 바꿀 건데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되는지 투표해 주세요. 이 상황입니다. 규약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부터 이 노동조합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낌이 어때요? 총회에서 대의원의 의결사항으로 규약의 재정 권한을 명확하게 구별해놨다고 하더라도 과연 총회가 규약의 재정 권한에 대해서 권한 자체가 소멸될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겠어. 구분해놨는데 그래도 이거 조합원 의견 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총회를 열어서 조합원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규약 재정 바꿀 건데 어때? 이게 절차상 위반으로서 무효가 될까요?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지. 그죠? 왜? 규약은 노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뿌리요, 뿌리.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조합원의 의견이 최우선입니다. 임원의 해임이나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조합원들이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규약 이런 거는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조합원들이 먼저 만들고 그 귀속을 누가 받고 있어? 조합원들이 받고 있는 거야. 규약은. 임원의 해임은 얘만 날아가는 거고 임원의 선거는 얘만 되는 거고 근데 규약은 바꾸면 뭐가 돼요? 조합원들이 받아요. 그 영향을.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맞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총회를 가름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거 어디에 정해요? 규약에 정해요. 앞에 보시면 13페이지 17조 2랑 잠깐 볼까요?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거예요. 자, 규약으로 정하는데 총회에서 규약 재정 권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뭐다? 안 된다 이거지.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 판례가 나왔고 봐드릴게요. 원칙은 뭐다? 구분해 놓으면 따로따로 하는 게 맞아요. 원칙, 판례는 노조법 16조, 17조 1항 등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겁니다. 대의원을 두고 있고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줄친 거 밑에 총회가 대의원의 의결사항을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건 규약에 반해서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밑에 예외 보시면 규약의 재개정 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 본질적인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귀속 주체가 조합원이니까. 그리고 대의원회는 그 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되는 거 맞죠? 규약으로서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회를 정하니까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된다는 점. 밑에 비추는 거 보세요. 규약의 개정 권한의 사항을 대의원의 의결 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총회의 규약 개정 권한을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규약은 조합원 거니까 그래요. 조합원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쪽에서는 명확하게 구별해놨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되면. 그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량이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 쉬셨다가 뒤에 부분 또 볼게요. 네.